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정책을 보고 비례대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당의 체감도와 해법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정당이 경남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에는 비례도의원 후보나 정당 추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토론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 2분과 토론자 1분이 참석했습니다. 사전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8번 녹색당 윤양원 토론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민중당 김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또 토론 의제는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또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에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당별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녹색당 윤양원 토론자부터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녹색당 대담 토론자 윤양원입니다. 저희 녹색당은 2012년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 비율이 80%를 넘고 특히 여성 당원의 비율이 55%를 넘어가는 국내 유일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희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녹색당과 연대하는 글로벌 정당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희 녹색당은 국내 모든 정당 중 역사가 가장 긴 정당입니다. 우리 정당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좀 슬픕니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 거대 정당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을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중당 김은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번 민중당 경남도 비례 후보 김원영입니다. 2016년 겨울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나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적폐, 불통의 정치에 맞서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촛불 항쟁에 선봉에 섰던 민중당은 외세로부터 예속이 아닌 자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1%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입니다. 민중당은 노동자가, 농민이, 청년이, 여성이 직접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출마하였으며 민중 직접 정치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민 여러분. 태극기 정당,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구출, 명예 회복,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애국 우파 정당, 대한애국당 경상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기호 7번 진순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직전이고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려고 하며 사상 최악의 실업 문제, 사상 최대의 소득 격차 문제 등 정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남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을 막아내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6.25 전쟁 때에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애국혼이 담긴 곳입니다. 애국 경남도민 여러분, 애국과 정의와 진실의 정당, 대한애국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당별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 인상되면서 근로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 경쟁력 위축 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후속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은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꼭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서 7,53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이른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근본 방향에서부터 잘못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없게 되자 바로 이어나온 대책이 최저임금 무력화 법안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재벌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막고 중소영세 상인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강화하며 카드 수수료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적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여 중소기업의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민중당의 대책이 실현되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영세 상인도 중소기업도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네,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 올라서 2018년에 시급이 7,53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23.6%로 463만여 명에 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일자리가 2달 만에 2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구직자 중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사회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공감대이며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고집하고 떼를 쓰는 것은 해법이 아닌 또 다른 악법을 찾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의 강도, 지역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녹색당 윤양원 토론자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질문이 도의원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인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사실 이 최저임금 인하든 인상이든 이 부분은 이제 법률 개정으로 법률 개정을 인해서 진행된 건데, 과연 도의원에게 그 법률의 통과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 자리에 이번에 최저임금 사실상 인하입니다. 인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인하입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의 그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노동의 문제를 좀 기본소득이라는 좀 큰 속구리에 담아서 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과 소득이 일정 부분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은 생산수단의 유무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노동 전반의 문제를 기본소득, 즉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생존소득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이 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검증,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국한을 해서 각 정당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해 35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 평균 1.0명보다는 높았지만 1위 세종시와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9,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1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뒤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결혼을 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둘째,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셋째, 늘어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넷째, 도덕성 해이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1인 가정 등의 가정의 다양성 등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한애국당은 정통 보수 우파 정당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가정의 복원, 가족 친화 정책, 육아와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결혼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 첫째로 동성애 반대, 동성 결혼 합법화 금지 및 동성애 문화 확산 방지 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육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고, 셋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2자녀 이상 학자금 대폭 지원하며, 넷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것이며, 다섯째,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총리 주재하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동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 체제 신설 및 우수 지자체 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 지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 문화 개선을 위해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공동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해결 방안은 국민의 의식 전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과 자녀의 필요성을 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출산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녹색당 후보님께 묻습니다. 네. 대한애국당은 저는 저출산 후보는 아니고요. 네. 토론자요? 네, 토론자입니다. 네. 녹색당 토론자님께 묻습니다. 네. 대한애국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동성 결혼을 절대 반대합니다. 녹색당에서도 저출산 위기 대책을 준비하셨을 텐데 현재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간의 결혼, 여자 간의 결혼은 절대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당의 동성애 합법론부터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성애와 출산율이 어떤 관계가 있죠?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먼저 있는 답변을 것으로 좀 알고 해주시죠. 있습니다. 동성애와 출산율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주장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그러니까 가정이 출산율을 만들어지면 이야기할 때 동성애를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동성애와 출산율은 전혀 관계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질문하셨죠? 그 법안 네. 당의 그 개정을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출산율하고는 저희들은 이 저희는 부분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여쭤본 네. 거고요. 그렇게 뭐 그 관계가 인식이 서로 간의 인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원인 중에 마지막 원인이 가정의 다양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인 네. 가정, 2인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가정의 다양성도 있는데요. 이것이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녹색당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거에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성애 네. 가정이 생기면 당연히 출산을 할 수 없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40초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동성애 반대 부분과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좀 분열적이고요. 이 두 가지가요. 사실은 동성애자도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 보기에는 일종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동성애자를 무슨 뭐 환자나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저희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성애와 출산의 문제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 정도 여유 있는데 네, 대한애국당에서 주장하는 소외계층도 입장이 좀 다릅니다. 동성애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녹색당 윤영원 토론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 검증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우리 애국당 후보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저희들 그 문제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 입장은요, 출산율을 왜 높여야 되는가?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시느냐 하면 주로 이제 노동 인구, 그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이제 잠재 성장률 저하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녹색당은 이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보편적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로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가령 이제 인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보통 보면 인구가 폭발하는 제3세계의 인구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성의 교육을 꼽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현상은 당연하고도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우리 남성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 균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급속도로 출산율이 하락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유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표를 카메라 이쪽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국가별 성장률 합계 출산율 차이인데요.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5개국이 있는데요. 한국이 1.05 작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이니까요. 싱가포르 0.8이고 대만이 1.12,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높죠. 2% 가까이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웨덴하고 싱가포르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보시면요. 1인당 사용 가능한 생태 공간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싱가포르가 스웨덴은요, 국민소득이 비슷해요. 이게 한 6만 불 정도 되거든요. GDP, 1인당 GDP가 6만 불 정도 되는데요. 땅 크기의 차이가요, 몇 배 납니까? 한 400배 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 공간이 적어지면 인간도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형태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보통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의 이제 생물종임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에 이제 다른 사회적 병리 현상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지만 다만 조금 시각을 바꿔서 적정 인구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과연 한반도라는 이 정해진 땅 덩어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공존하면 가장 모두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다른 정당 후보자에게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들은 다른 정당에게 이제 출산율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중당에게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율 자체에 대한 문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네. 다음 제 시간 때 이야기를 주요하게 하겠지만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청년들에게 결혼과 연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라고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한 30초 남았는데 정리 말씀해 예, 주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네. 저희는 이 그 출산율 문제를 이제 이 시간은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 해법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 인구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연구와 노력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훨씬 더 힘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중당 김은영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앞에 두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출산 자체의 문제를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당에서는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의 숫자가 800만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대다수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들이 다 비정규직에 있다라면 너무 절망적인 것 아닐까요? 3포 세대, 7포 세대란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꿈과 희망, 자신의 삶 전체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전체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까지 출산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경남 지역은 제조업 일자리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용률을 보면 대단히 높은 지역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건 아주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 이후로 우리 거제나 고성, 통영, 이 진해에 있었던 조선업종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협력업체들에게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닥쳤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우리 경남에 있는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조선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깔아앉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또는 간혹 정규직으로 들어갔던 청년들의 일자리는 완전히 바닥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요.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대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을 받습니다. 사회에 취직도 하기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덩에 쥐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대다수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밀려서 고이자를 물어야 되는 이런 짐까지 지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어렵게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합니다. 최저임금이죠. 고용도 불안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42.3%라고 합니다. 50%가 네. 취직을 하지 못하죠. 예. 시간 다 됐는가요? 아니요. 다른 후보에게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국당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50%도 고용이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정규직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 입장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의 입장과 지금 민중당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까 제가 녹색당한테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당이 너무나 색깔이 확실한 당이기 때문에 제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률 해소하려면 저는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다 막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떼를 쓰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나라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기존의 노조 세력들이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개혁, 네.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 해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중당의 저출산 대책은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어야 되며 정규직들이 늘어야 됩니다. 공공 분야부터 정규직을 확산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등 여성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제한 없이 상대 정당의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도권을 가진 분이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당 윤양원 토론자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단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8가지의 탈 시리즈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탈은 이제 좀 탈피하자, 뭐 이런 뜻이고요. 저희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로 시민의 정치라는 그 워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의회 민주주의 한계를 저희들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정치, 동네에서 지구까지 녹색당이 시작합니다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세부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탈미세먼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핵, 세 번째로는 탈차별, 그리고 네 번째로 탈성장 중독,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탈특권, 그다음에 여섯 번째 탈토건, 그다음에 일곱 번째 탈유전자 변형식품, 탈성면, 그렇게 8가지를 전체의 이제 큰 테마로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민중당 후보님의 탈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세먼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경남이 심각합니다. 최근 제가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아시는 분들한테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일본은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랗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세먼지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미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경철 우리 시장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써야 될 시간이. 네, 계속 저희는 미세먼지를 좀 벗어나기 위한 이제 3가지 정도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긴급하게 감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 자동차가 없는 그린존을 좀 지정하자, 지역별로. 이제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의 전기차 전환이 좀 시급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애국당 후보님께 혹시 지금 아마 저희들하고는 이제 탈핵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탈핵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탈핵 원천 반대합니다. 그 의견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의 핵 개발 수준은, 핵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잡자마자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뜬금없이 탈원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녹색당의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탈석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화력 발전소를 또 중단시켰지만은 그리고 한전은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 천연가스를
들이면서 전력 생산비가 오히려 더 급증하고 또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난 1월에만 2,258원이 들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만 1,294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원전에서 찾는 건 잘못됐고요. 그 정확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핵 기술을 없앤다. 아예 그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탈핵 자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당에서는.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미세먼지와 사실은 핵발전소 정지는 크게 사실은 관계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핵발전소와 가령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비경제적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큰 발전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환산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게 용납되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탈미세먼지와 탈핵 이 두 가지는 기필코 꼭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중당 김은영 후보 검증하시죠. 5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아동, 가족, 공공복지 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 중에서 31위로 대단히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교육 지원이 대단히 없는 데다가 교육비 지출은 엄청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단히 턱없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가려면 아침에 새벽같이 줄을 서도 자기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허탈하게 집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공립 아동센터 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애국당에게 묻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아주 그냥 수국골통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렇지는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희망할 경우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학우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학부모 부담 차이를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아동의 98.8%가 영아 보육에 집중하고 있고 영아 전문 보육에 대해 지자체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지금 현재 9.5시간입니다.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31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낮습니다. 결국 조금 줄여주시죠. 다른 분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결론은요. 결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인프라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대한애국당의 입장입니다. 민중당은 민간 위탁 교육시설,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국공립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공립 보육시설만을 이렇게 확충하게 될 경우 지금 현재 민간 위탁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확충해 나가자라는 것과 신축 유효시설을 대단히 활용하자. 그리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할 때 지원되는 비율을 차등 지원하자라는 거와 더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 하나를 돌보는 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 내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차를 쓰게 될 경우 역시 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만큼 이 노동자의 이 인권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겨움 속에서 자꾸 나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 공단에서 고용을 좀 더 늘려가야 된다라는 것과 보육 현장 노동자 8시간 근무 및 휴게 시간을 좀 보장하자. 그리고 이 장애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이 치료사들이 대단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내고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녹색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은 이제 아까 인구 정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제 그 부모님들이 국공립 시설을 원하시니까 이제 그쪽을 늘리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싱글맘, 싱글데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끝으로 이제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원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바뀌어가고 통일이라는 문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국당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는 지금 종전 협정은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확실하게 핵을 폐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평화 수순으로 가야지,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일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자유 통일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상대 정당의 공약 검증해 주시죠. 네, 지금 앞에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통일에 찬성합니다. 개혁, 개방을 기초로 한 자유 통일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천안함, 연평해전에 대한 아무 사과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과를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핵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에 기초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위협을 감소하는 비핵화, SVID로 가려는 북한의 술수가 지금 뻔히 보입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일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을 하고 연방제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연방제로 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대한애국당은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권까지 결국에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안보 정책이라 생각하며 완전한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에 절대 반대하는 바임을 앞서 밝히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중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백만의 동포가 기근에 고통받고 있고 수십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당을 비롯해 흔히 말하는 저희 말로 좌파 단체들은 왜 북한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까? 그렇게 평화하면서 북한 인권에서는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입장 밝혀주십시오. 네, 남쪽에서 많은 언론들이 검증하지도 않은 북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숙청당하였다, 사형당하였다 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정상회담에 나타나는가 하면, 또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나쁜 그 음악들, 태폐적인 생활을 해서 집단적으로 없어졌다 했던 팀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북한의 인권이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우리 인권에 대한 처우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이거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비핵화 문제는 일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북과 미국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 현재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 계속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핵을 폐기하러 간다면 다른 한쪽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시각을 남쪽으로 돌려서 저는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전쟁과 그리고 이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이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된 국가보안법의 문제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왜 우리가 내어야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한미군은 자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종전된다면 평화협정을 나간다면 당연히 자신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파 협정과 저는 한미일 군사동맹 역시 저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야 되고 네. 전쟁에서 쓰였던 모든 방위비를 포함해서 이 우리가 들어갔던 많은 예산들은 다시 복지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각 정당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그만하고 저희 대한애국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작년 8월 창단된 신생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과 무죄 석방을 주장하면서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려서 그럴싸한 공약 몇 개들을 들고 나와서 임기를 채운 채 떠나는 다른 정당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경남도의회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검토하고 이행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유권자들께 지지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중당 김은영 후보입니다. 저는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일본 외자기업에 다니는 28년 근속인 노동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일방적인 생산 부분 폐지와 생산사원 전원 해고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원직 복직을 위해서 1년이 넘는 국내 투쟁과 8개월이 넘는 일본 원정 투쟁을 하였습니다. 일본 말 몰랐습니다. 일본 길도 몰랐습니다. 타국 땅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삼키면서 이 자급복을 입고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버텼습니다. 이런 우리의 손을 잡고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진보 세력과 우리나라의 소수의 진보 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린 많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 우리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민중당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며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의 토론회를 잘 보셨는지요? 이제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이제 아셨나요? 대한애국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거리의 아스팔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민께서 대한애국당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은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고 행동하는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아들, 딸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색당 윤양원 토론자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까 본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리 토론의 주제가 이게 도의원들이 해야 될 토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요. 사실은 우리 현안들이 사공마 해양 플랜트 문제나 창원 아파트 값 하락, 거제 통영의 부동산 하락이나 뭐 실업 문제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도의원 후보들이 앉아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저희 끝으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투표가 현실 안주에서 탈피하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기호 8번 저희 녹색당을 꼭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당 외 정책과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정당이 충실한 이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회 정당이었는데요.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이 경남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인터넷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